2월 27일 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박종혁 홍보이사가 어제 이촌동 의협회관 앞에서 관치의료 타파와 대한민국의 의료 정상화를 외치며 삭발을 단행했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방의과 의료기기 허용을 반대하기 위한 삭발을 한 바가 있는데요. 작년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요구 삭발 투쟁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최 회장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서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전회원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삭발에 동참한 박종혁 홍보이사 또한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만모톰 수술이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탈락하자 민간 손해보험사에서 해당 시술에 대한 진료비 소명과 부당이익금 반환 요구에 나서면서 의료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만모톰에 조속한 신의료기술 평가 승인을 촉구하고 손보사의 소명 확인 요청은 해당 시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대한외과의사회 의무의사는 진단 목적으로 만모톰을 이용한 생검은 현재 합법이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반려한 것은 치료적 목적의 만모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보사는 바로 치료적 목적의 절제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시술 자체가 진단과 치료를 분리하기 어렵고 진단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치료 행위가 따라오는 것인데 손보사들이 이 과정에 이해도가 부족해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석 분홍빛으로 병원 병원장은 오래전부터 시행한 수술이 큰 위기에 빠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전했는데요. 특히 신의료기술 평가 당시 개발 초창기 논문으로 통계를 내는 것에 있어서 현재 향상된 절제율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과 의사들은 많은 조직을 떼어낼 수 있는 만모톰 생검술의 유효성과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년 규정이 없는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5년을 더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평균 수명 증가와 정년 연장, 연금 수령 시점 연기, 그리고 GDP 증가 등이 이번 판단의 주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가동연한은 일용직 근로자나 미성년자가 숨졌을 때, 그리고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을 때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이번 판결로 당장 법원의 손해배상액 상정 기준액부터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료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부담금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가동연한이 늘어난 만큼 의료 현장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당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더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스피스와 같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어제 개최했는데요. 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이명하 교수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받는 시기와 대상, 그리고 절차의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고 말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의가 아닌 다른 전문의의 진단을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의대 윤영우 교수는 선진화된 웰다잉 정책 통합 시스템과 국가 웰다잉 아젠다를 제시하는 종합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제도의 성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의사들의 이메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을 사칭해서 발송한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출석 요구서 때문입니다. 메디컬 타임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스팸 메일을 클릭했다가 랜섬웨어에 걸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살펴보면 조사를 받기 위한 출석 요구부터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라는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메일을 열고 아무 의심 없이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는 순간 랜섬웨어에 감염이 됩니다. 수원시 의사회는 이메일 주소가 폴리스닷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속기 쉽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출석 통지서와 같은 국가기관의 명령서는 절대 이메일로 보내지 않는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진료실 컴퓨터를 통한 개인 이메일 사용을 최대한 삼가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